4월 28일 화요일 국내 증시가 마감이 되었습니다. 코스피 같은 경우에 0.59% 상승해서 1934포인트에 마무리가 되었고요. 삼성전자는 0.5% 상승해서 다시 5만원을 넘었습니다. 장 중반까지만 하더라도 줄곧 음봉을 보여주었는데 장 막판에 이렇게 5만원을 돌파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코스피 같은 경우에 외국인이 다시 매도세로 돌아선 모습을 볼 수 있었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다시 외국인이 순매수세를 보여주면서 막판에 이렇게 상승으로 마감될 수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피 종합주가지수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이틀 연속 순매수세를 보기가 정말 힘든 것 같아요. 어쩌다가 한번 이렇게 순매수세가 들어왔다고 하더라도 다음날 되면 바로 이렇게 매도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빨리 이렇게 외국인이 2거래일, 3거래일 연속적인 매수를 해야지만이 삼성전자 같은 무거운 종목들은 더욱더 상승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특이한 점을 하나 살펴보면, 지금 이 차트가 삼성전자 3분봉 차트인데 오전까지만 하더라도 흐름이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한 10시까지 갔을 거예요. 여기도 9시 48분까지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 이후로 삼성전자 뿐만 아니라 대형주들이 지속적인 하락세가 나왔단 말이에요. 10시를 기준으로. 이와 반면에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스페코 약 10시를 기준으로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어요. 반대로 말씀을 드리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한국전력, 삼성 SDI 이런 우량한 종목들은 9시에서 10시까지는 미국 증시의 영향을 받아서 좋은 흐름을 보이고 있었단 말이죠.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전날 미국 경제 재개에 대한 기대감으로 다우지수가 크게 상승을 했잖아요. 이 영향으로 코스피 종목들이 9시에서 10시까지는 비교적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었는데, 10시가 넘어서부터 계속적으로 하락세를 보여주었는데, 이와 반대로 스페코라든지 퍼스텍 이런 방산주와 관련된 종목들은 코스피 우량주가 꺾인 시점부터 크게 상승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초반에 자금이 다시 이런 방산주로 옮겨 탄 것이 아닌가, 이렇게 예상을 해봤고요. 제가 방산주와 관련된 새로운 기사들이 있었나 이렇게 살펴보았는데 마땅히 찾아볼 만한 게 없더라고요. 단지 이런 기사는 하나 있었죠. 트럼프, 김정은 상태 알지만 지금 말 못해. 제 생각에는 이 기사의 영향이 가장 크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고 있어요. 한 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지금 상태는 알지만 말을 못해. 솔직히 이런 표현이 조금 무책임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 말을 못할 거면 아예 얘기를 꺼내지 말던가, 아니면 상태를 안다고 하면 팩트를 얘기해서 시장에 대한 혼란을 줄여야 되는 것이 한 나라의 대통령으로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왜 이렇게 표현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런 기사 때문에 방산주와 관련된 종목들이 코스피 종목과는 다르게 10시를 기점으로 큰 폭으로 한번 상승을 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예전부터 삼성전자는 장기적으로 가져가야 되고 최소한 2021년까지는 들고 가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2분기와 3분기, 4분기 이렇게 미래에 대한 실적이 악화될 것으로 예측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그러면 이제부터는 2분기와 3분기에 실적이 얼마나 둔화가 될지 이 점을 초점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해외에 있는 공장들이 셧다운 상태가 발생이 되고 있고, 이로 인해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하단 말이죠. 일단 저는 삼성전자의 주력 제품을 세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첫 번째는 반도체, 두 번째는 소비자 가전, 세 번째는 모바일, 이렇게 세 가지로 크게 틀을 나눠서 말씀을 드릴 텐데, 우선 반도체, 삼성전자의 약 70% 이상 되는 영업이익을 담당하고 있는 반도체는 해외 공장은 두 군데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미국 오스틴이고요. 두 번째는 중국 시안입니다. 그런데 미국 오스틴 같은 경우에는 셧다운 사태가 발생되지 않고 생산이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단 말이죠. 하지만 중국 시안 같은 경우에는 지난번에도 기사가 나왔지만 삼성 반도체팀 200명 코로나 뚫고 중국 급파, 이렇게 기사가 나왔는데, 중국은 지금 해외 입국자를 다 막고 있죠. 그래서 반도체 기술자들도 들어가지 못하는 상황이었지만 정부와 삼성전자가 중국과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서 이렇게 기술진들이 200명이나 파견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국 시안에 있는 반도체 공장도 정상화되는데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시안 공장 같은 경우에는 1공장은 제대로 가동이 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팀이 최근에 투입이 되었던 건데, 그래서 면밀히 말씀을 드리면 시안 공장도 생산에는 차질이 없다고 보시는 게 더 맞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1공장은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이 공장을 증설하는 과정에서 반도체 기술진들이 투입이 되지 못하다 보니까 공장 증설에 대한 시간차, 그리고 이어서
생산성에 대한 우려 이런 것 때문에 조금 부정적으로 내다봤었는데 이제는 1공장을 넘어서 증설 진행 중인 2공장도 정상 가동이 된다면 낸드 플래시를 생산하는 중국 시안 공장에서도 정상적인 생산 가동이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는 멕시코 공장도 재가동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멕시코 공장은 특히나 전 세계 TV의 20%를 생산하는 큰 가전 공장이 위치해 있어요. 자, 그리고 이어서 멕시코의 티후아나 공장 외에 케레타라는 공장이 있는데 여기에서는 냉장고하고 에어컨을 중점적으로 생산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도 22일부터 셧다운이 되었는데 28일 오늘부터 다시 재가동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북미 지역에 수출하는 멕시코 공장들도 27일, 28일을 기점으로 가전 분야에서 정상적인 생산이 진행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미국 오스틴하고 중국 시안에 공장이 있는데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두 번째, 멕시코에 있는 가전 공장들도 일부 셧다운 기간이 있었지만 27일, 28일을 기점으로 다시 재가동이 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바일 쪽에서도 한번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 인도에 삼성 최대 스마트폰 공장이 있거든요. 그런데 5월 3일까지 셧다운된다는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특히 인도에 있는 삼성 최대 스마트폰 공장은 내수용이에요. 여기서 생산된 모바일 폰이 해외로 수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인도 내에 있는 인도인들을 위한 이런 공장인데 인도 정부가 전국 봉쇄령으로 인해서 공장이 5월 3일까지 셧다운된다고 하죠. 이로 인해서 삼성전자 모바일 폰의 생산이 크게 감소할 것이라고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거는 참조사항인데 인도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의 모바일 점유율이 지금 2020년 1분기 기점으로 3위까지 추락을 했어요. 원래는 2위를 유지하고 있었는데 3위까지 추락한 모습이고 인도 시장에 있어서 삼성전자 모바일 폰의 판매가 생각보다 녹록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1위는 샤오미죠. 자, 그러면 인도 전국 봉쇄령만 어느 정도 해지가 되면 5월 초 중순 이쯤부터 인도 공장도 정상적으로 모바일 생산이 진행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2분기 동안 삼성전자의 실적이 얼마나 둔화가 되는지를 체크를 잘 해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라고 하면 4월, 5월, 6월 이렇게 매출과 영업이익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수요 감소에 대한 우려 때문에 그렇지 공장 가동에 있어서는 큰 문제가 없었단 말이에요. 가장 문제가 됐던 것이 가전, 모바일 이쪽인데 그로 인해서 시장에서는 삼성전자 2분기 매출은 작년보다 1.37% 늘어난 56조 원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어서 영업이익은 약 17% 증가한 7조 7천억 정도로 예측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이런 생각을 하시겠죠? 작년보다 많이 늘어났네? 생각보다 실적이 잘 나온 것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사실 작년 매출과 영업이익이 거의 역대급이라고 할 정도로 부진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래서 작년 2분기보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대될 것으로 내다본다고 해서 삼성전자가 매출과 영업이익이 생각보다 잘 나올 것이다 이렇게 예측하는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하나투자증권에서는 2분기 삼성전자 스마트폰 판매량이 작년보다 21% 감소한 약 6천만 대 정도일 것으로 예상했다. 이 정도 수요는 지난 2016년에 갤럭시 노트 7이 배터리 결함 때문에 대규모 리콜을 하였잖아요. 이 사태 이후로 가장 저조한 수치라고 합니다. 그러니 얼마나 실적이 저조할지를 예측을 해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도 삼성전자 하면은 모바일 쪽과 소비자 가전이 아무리 실적이 안 좋다고 하더라도 삼성전자의 75%에서 80%에 육박하는 영업이익은 반도체에서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비자 가전과 모바일보다도 반도체를 중점적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일단 IT 업계에서는 반도체가 삼성전자 2분기의 실적 하락을 방어해 줄 것으로 기대했다. 스마트폰 판매 급감으로 모바일 D램 매출이 줄었지만 PC와 서버에 들어가는 메모리 반도체 수요가 증가하여 이를 상쇄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았다. 이렇게 전망을 했는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D램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모바일에 들어간단 말이죠. 그래서 삼성전자의 모바일에 대한 전세계 수요가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D램 반도체에 대한 매출액이 하락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이번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언택트 관련된 산업들이 굉장히 활성화되고 시장이 크게 증대될 것으로 내다봤단 말이죠. 그렇다 보니까 이런 서버에 들어가는 D램 반도체에 대한 수요도 증가를 했어요. 어떻게 보면 시소라고 보시면 돼요. 한쪽이 줄어드는 대신에 한쪽은 증가하고 이런 시소 같은 현상을 보였는데 그렇다 보니까 이게 상쇄가 되어서 4월 달에 발표한 수출입 동향을 살펴보면 석유 제품은 거의 반토막 정도 줄어들었죠.
수출액입니다. 무선 통신기기는 약 23%, 자동차 부품은 31%, 승용차는 7% 정도 수출이 감소했는데 상대적으로 반도체는 약 마이너스 1.5%로 큰 선방을 했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지금 세계 경제가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데 이 침체되어 있고 다운되어 있는 시장이 유럽과 미국을 중심으로 다시 활성화가 된다면 전 세계인들의 소비가 증가함으로써 서버용 D램뿐만 아니라 모바일에 대한 수요도 그만큼 증가를 해서 서버용 D램 그리고 모바일 D램 이렇게 큰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가 코로나 안정화가 접어들면 들수록 서버용 D램과 모바일 D램에 대한 수요와 수출액이 이 두 가지 모두에서 다 같이 증가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삼성증권에서 분석을 했는데 스마트폰의 4월 출하량이 지금 가장 부진을 했지만 5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내다봤다고 합니다. 이렇게 5월부터 회복세를 내다볼 수 있었던 이유는 지금 코로나가 중국과 한국을 중심으로 조금씩 둔화되고 확진자 수가 줄어들고 있단 말이죠. 이 현상이 시차를 두고 유럽과 미국에서도 이제 진행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예측했을 때 5월부터는 회복세를 보일 수 있을 것이라고 예측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리고 삼성전자 자체적으로 분석을 했을 때도 삼성전자가 D램 생산성 향상을 위해 힘을 쏟고 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이후 폭발적으로 늘어날 반도체 수요 등에 대비하고 있다. 지금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라고 생각해요. 폭발적으로 늘어날 반도체 수요. 제가 앞서서도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지금은 서버용 D램의 반도체 수요가 증가를 했단 말이에요. 하지만 상대적으로 모바일 쪽의 D램 수요는 크게 줄었는데 삼성증권에서도 5월 이후부터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내다보았고 전 세계적으로도 하반기 들어서는 모바일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이와 맞물려서 삼성전자도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어날 반도체 수요에 대비하고 있다는 이런 현상에 우리가 주목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IMF에서도 2021년에 전 세계의 경제 성장률을 5% 이상 크게 내다보고 있단 말이죠. 이전과 맞물려서 우리가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려면 매수 시점에 연연하지 마세요. 매수 시점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앞으로 2분기, 3분기, 내년 이렇게 반도체와 이렇게 삼성전자와 관련된 사업들이 어떻게 더 전개가 되고 줄어들었던 수요, 매출, 영업이익 이런 것들이 어떻게 개선되나에 초점을 가지고 대응을 하셔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생각해보니까 내일이 주식시장 마지막 날이더라고요. 사실 일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주말이 좋지만 주식시장만 놓고 봤을 때는 평일이 기다려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내일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요. 항상 여러분들의 성공 투자를 기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